저도 모발이 좀 더 가늘어지고 M자도 더 깊어져가지고 이제 저도 한번 이제 모발 이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 제가 직접 해보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지금 가볼까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없어지면 이제 머리로 안 가려집니다. 여기 보면 M자 쪽은 거의 앞에는 다 잔머리입니다. 최소한 여기까지는 이미 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남성적인 라인이 사라지죠. 진짜 신날 것 같은데요. 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제 상담을 너무 예. 진정성 있게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모발 이식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막 다 찾아봤어요. 네. 찾아보고 그리고 고객분들한테도 뭐 이렇게 질문도 해보고 했는데 뭔가 여기가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궁금한 것들, 네. 고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제가 대표로 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답변 드리면은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도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수술이랑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일단 전에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지만 한번 뒷머리 상태하고요, 탈모 진행 부위 쪽을 한번 확대해서 모발경으로 좀 자세히 보고 우리 수술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런 이후에 또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보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본인 뒷머리가 쪽은 탈모에 영향을 안 받는 곳이고, 그래서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제일 좋은 모발들이 있는 곳입니다. 보면 이게 이제 본인 가지고 있는 이제 100점짜리 모발들인데, 보면 모발 하나하나 굵기나 모양들이 대부분 다 균등하고요. 본인이 정상적인 원래 타고난 모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머리 쪽은 그나마 제일 굵은 모발이 이게 이제 가운데 있는데, 이 모발도 아까 본 것처럼 이제 뒷머리에 있던 정상적인 모발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 이미 가늘어져 있고요. 조금 더 헤어라인 뒤쪽에 그나마 우리가 맨눈으로 봤을 때 좀 멀쩡해 보이는 부위를 확대해서 한번 찍어보면요. 지금 맨눈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 부위인데, 보면 멀쩡한 모발은 한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가늘어져 있고 수치 없어져 있죠. 그럼 일단 이제 우리가 또 수술 이제 자료를 보면서 같이 어떻게 수술 진행할 건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자리 옮겨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 원래 바버샵을 하고 계시니까 네. 이게 수술하기 전에 고객분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질문을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혹시 진짜로 궁금하신 것들 아니면 이제 고객분들에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 것들 한번 지금 질문해 주시면 제가 속 시원하게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모발 이식을 했을 때 예상하고 좀 심은 만큼 잘 자라준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이제 생각보다 이게 고객님들이 선뜻 결정을 못 하시는 게, 혹시라도 심었는데 생착률이 낮거나 잘 안 자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착률을 좀 높아지기 위한 조건이나 뭐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생착률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첫 번째 이제 당연히 수술하는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술에 도움을 주는 이제 스태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낭 분리사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환자 상태입니다. 환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모발의 상태나 두피의 질, 그리고 수술 후에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제일 큰 거는 이제 의사의 실력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두 가지가 또 부수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이제 환자 본인이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환자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역시 주기별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계속 좀 알려드리고 계속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크게 나중에 관리 못해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 있는 병원이고 의사다. 그러면 사실은 웬만해서는 결과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두 번째로 일단 절개술의 경우에는 흉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꺼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개술과 비절개술이 생착륙에 관련이 없이 비용 차이만 있는 걸까요? 실제로는 절개, 비절개는 채취하는 방식의 차이이기 때문에요. 이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생착률이라든지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절개는 이제
살을 째고 꼬매는 과정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회복 기간이 길고 통증이 좀 있다는 거, 그리고 아주 긴 선 형태의 흉터가 남는다는 게 이제 단점이고, 장점은 수술 시간이 좀 짧습니다. 비절개에 비해서. 그리고 또 비용적으로도 좀 저렴한 장점이 있죠. 수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인력이 덜 들어가고요. 그리고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하나하나 펀치를 이용해서 모낭을 채취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사실은 의사가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술 시간도 길지만 그만큼 비용도 좀 올라가는 단점이 있고요. 장점은 뒷머리에 이제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거. 비절개는 수술 끝나고 마취가 풀려서 아픈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절개는 사실 비용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게 사실 다라고 보면 되고요. 다만 이제 요즘에는 그 비절개도 좀 비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그 좀 내려와 있습니다. 워낙에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들도 늘고 의사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그 기술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절개 비절개 이제 비용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단순히 비용 때문에 절개를 선택하는 경우라기보다는 그 환자 본인의 뒷머리 상태에 따라서 절개가 가능한, 비절개가 가능한, 뭐 둘 다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선택적으로 하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절개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비절개 방식, 히데컷 방식을 일단 그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저기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테이프를 붙입니다. 여기 우리가 테이핑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 커트한 다음에 펀치로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쏙쏙쏙 뽑아내고 머리카락으로 커버를 하죠. 진짜 손 많이 가네요. 네,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비절개 등급 방식은 이런 식으로 채취하고 나면 속에 빨간 점들이 하나씩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흉터가 남고 머리 내리게 되는 티가 안 나고요. 1년 뒤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면 하얀 점처럼 남아있죠. 머리카락이 있으면 충분히 가려지고요. 자, 4천모 이식을 제치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직후에 보이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모발 이식 기술이 더 발전해가지고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약이 나와가지고 모발이 더 자라게 되는 그런 좀 시대가 오지도 않을까? 그래서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네. 그거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그 의견이 궁금합니다. 미래에 뭐 좋은 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사실은 그런 그 기대는 뭐 벌써 한 뭐 40년, 뭐 100년 전부터도 다들 하고 있었던 기대고, 사실 이 프로페시아나 피나스테로이드나 튜타스테로이드라는 이 탈모약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사실은 더 이상 그런 논의가 의미가 좀 없어질 정도로 이 약이 효과가 워낙에 크고요. 그래서 이제 탈모가 있는 분들은 탈모약을 일찍 드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고, 그리고 미래에 없는 머리를 다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은 요원합니다. 거의 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한 가지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모낭을 복제하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모낭을 어떤 그 과학적인 처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발달될 거에 대해서는 저는 향후 한 1-20년 내에는 이제 그런 기술은 발달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수치 많은 사람들 걸 빌려서 심을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모발 이식이 다른 사람 모낭을 뽑아서 심으면은 머리가 안 자라요? 안 됩니다. 네. 그게 가능했으면 벌써 지금 대머리가 없죠. 그냥 만 개든 2만 개든 뭐 돈이 있는 사람은 다 주변에서 머리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인체에 신기해요. 그렇죠, 그렇죠. 모발 이식을 하면은 약을 꼭 먹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을 먹었을 경우 이제 남자분들이 뭐 성욕 감퇴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을 먹으면 뭐 술 먹거나 그런 좀 삶의 제약이 좀 많이 생기지 않냐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원래 약을 이제 장기적으로 드신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 약은 워낙에 우리 몸에 크게 사실은 영향을 끼치는 약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먹듯이 안전하게 먹어도 되는 정말 그 안전한 약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약들 중에 사실 제일 고민 안 하고 그냥 쉽게 처방전을 써줄 수 있는 약 중에 하나긴 한데요. 근데 100에 한 2-3명꼴로는 성욕이 좀 떨어지는 성욕 감퇴를 느낍니다.
성욕 감퇴라는 것도 사실은 성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적인 외부 자극이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성적인 외부 자극이 없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다 갑자기 성욕이 생긴다든지 그 아침에 자다 일어나서 아침에 좀 이제 그 성적인 이런 활성화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예전보다 덜해지는 이런 경우를 이제 성욕 감퇴 범위에 넣거든요. 그런 정도의 불편감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성 기능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 그러면 약을 중단하면 다시 또 돌아오긴 합니다. 중간에 약을 중단하면은 그동안 안 빠졌던 머리들이 한 번에 쫙 빠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그것도 잘못된 소문 중에 하나고요. 약은 드시는 동안에만 탈모 진행이 딱 멈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먹으면 오늘치가 멈춰 있고 내일 먹으면 또 내일 멈춥니다. 근데 만약에 약을 드시다가 안 드셨다 그러면 그날로 하루치가 진행하는 거죠. 또 그 다음 날 안 드신다 또 하루치 더 진행하는 거예요. 탈모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셔도 돼요. 이 약이 호르몬을 좀 변화시키는 건가요? 호르몬을 변화시킨다기보다는 그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있죠. 테스토스테론이 아주 진짜 많은 양이 있다고 치면 그 극미량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DHT라는 물질로 변환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DHT가 탈모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형되는 이 과정을 딱 막아주는 게 먹는 약의 역할이죠. 그래서 DHT라는 이 물질이 안 생기는 거지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거나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 건 전혀 없습니다. 모발 이식을 한 부분은 이 시간이 지나도 제가 이제 머리 하다 보면은 네. 이쪽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딱 보면은 그냥 모발 이식 하셨었네요 이렇게 바로 알아보거든요. 뭔가 질감이 다르고 맞아요. 모발이 나오는 구멍도 뭔가 원래 모발 모낭보다 좀 큰 느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렇게 되면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좀 궁금해요. 그게 이제 사실은 헛금은 이질감은 난다고 하지만 보기 싫을 정도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보기 싫을 정도의 그 구멍이 보인다든지 컬이 심하다든지 하는 경우는 사실은 이식 과정이나 아니면 그 채취 과정에서 모낭이 좀 손상이 됐거나 아니면 그 수술할 때 그 이식 깊이가 너무 깊거나 너무 얕거나 그 깊이를 잘 조절을 못했을 때 그리고 저 이제 수술하는 그 피부에 구멍을 뚫고 모낭을 이식을 하죠. 근데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러프하게 그 피부가 손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회복되는 과정에서 울퉁불퉁한 표면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 요즘에 어지간한 이제 실력이 된다 그러면 그런 모양은 만들진 않는데 예전에는 교과서적으로도 그 귤 껍질 같은 모양이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귤 껍질처럼 뽀끔뽀끔뽀끔한 볼록볼록하고 뽀끔뽀끔한 느낌으로 껍질 같은 느낌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은 수술하는 과정에 조금 이제 좋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좀 생깁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이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쪽인데 제가 모발 무슨 시술 같은 거 받으면 좀 통증에 민감한 편이었어요. 이렇게 조금만 찔러도 되게 따가워하는 스타일이라 네. 예전에 막 모발 익스텐션 같은 거 하고 하면은 되게 아파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모발 이식 후 통증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이 통증의 유무나 강도가 고객님들마다 이제 물어봤을 때 다 다르던데 이게 좀 기준이 있는지 통증에 대한 사실 통증에 대한 거는 그 환자 개인의 민감도가 사실 제일 크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절개 방식, 비절개 방식으로 나눠봤을 때 절개 방식은 당연히 통증이 큽니다. 아무리 잘 참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루 이틀은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절개 방식은 아무래도 아플 수 있고요. 비절개 방식을 봤을 때는 역시 그 피부 구멍을 뚫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사를 같이 이제 예방접종을 맞고도 하루 종일 팔이 아파서 못 들겠다는 사람이 있고 바로 다음부터 운동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사람이 있죠. 그 정도의 개인의 민감도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비절개 수술로 이제 수술을 했을 때 개인적인 편차가 똑같다고 봤을 때는 그 뒤에서 채취하는 펀치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펀치를 했을수록 통증이 좀 더 민감하고 좀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작은 사이즈로 그 펀치를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작은 사이즈로 하려면 이제 선생님이 기술이 좋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섬세하게 해야 네, 돼요. 그렇죠. 그게 진짜로 그 0.1mm, 0.2mm 차이가 나거든요. 보통 이제 가장 가는 펀치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0.8mm 펀치고요. 가장 굵은 펀치 예전에 1.2mm도 있었는데 지금 잘 쓰지 않고 가장 굵은 게 이제 1mm입니다. 0.8mm, 0.9mm, 1mm 이렇게 있는데 그 실제로 수술을 하면서 0.8mm짜리로 펀치를 한 부분, 그 0.9mm로 한 부분, 1mm로 펀치한 부분을 직접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하는 기술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질문은 좀 예민해질 수 있는 질문인데 여기 이제 고객님들의 경우 모발 이식을 할 때 조금 모발 이식으로 좀 유명한 좀 이름 있는 딱 뭐 하면 딱 아는 그런 병원들을 주로 이제 계속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예리한 눈으로 봤을 때 그런 병원은 사실 또 선생님들이 많이 생기고 또 나가고 차리고 이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 그 안에서 못하는 선생님들을 만나면 또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랑 약간 비슷한 것도 맞아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꼭 큰 데를 가야지 잘하고 작은 데 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답변을 받고 싶어요. 그렇죠. 저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고. 맞습니다. 아무래도 헤어 디자이너시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병원은 더 심한 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헤어샵 같은 경우에는 그 시술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 레벨이 나눠져 있고 비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죠. 근데 병원은 사실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을 정해놓으면 의사 한 명이 일을 해도 나머지 의사들한테 수술 받을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조금 더 할인해 준다고 해서 굳이 내가 이 병원에서 실력이 떨어지는 분한테 갈 이유가 없죠. 다른 곳에 실력이 있는 의사들을 찾아가는 게 맞지. 근데 누가 보기에도 다 동일하게 잘하는 것처럼 다들 이제 홍보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죠, 이미지를.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가 큰 병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큰 병원의 장점은 아무래도 내부에 이제 그 순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직원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스태프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 보존은 됩니다. 스태프라고 말하는 건 이제 간호사분들이나 아니면 그 상담사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의사의 수준은 사실 그 안에서 편차가 워낙 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큰 병원은 실력 있는 의사들로만 다 갖춰져 있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사실은 단가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병원에서 사실은 내가 못 나쁘면 트레이닝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의사에게 내 머리를 맡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불복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병원은 그런 게 단점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병원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좀 자유롭긴 하죠. 수술이 항상 주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수술이 없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한데 그 많은 우리 수술에 필요한 이 많은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의 질적인 수준이 차이가 날 수 있어서 그때그때 결과 차이가 또 크게 날 수도 있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큰 병원이라서 더 좋다, 작은 병원이라서 더 좋다라는 개념으로 딱 잘라서 말하기는 힘들고요. 결국 그 환자분이 모든 자기를 큰 병원을 갔다 그러면 자기를 직접 시술할 의사분과 만나서 정확하게 본인이 이제 좀 통찰을 해가지고 파악해보는 수밖에 없고요. 수술을 받을 때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발품을 팔아야 되는 또 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질문들이 좀 간단한 질문들이에요. 네. 이제 모발 이식한 부위는 샴푸를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안 해야 되는 기간이 있나요? 샴푸는 무조건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네. 당일부터요? 그렇죠. 수술한 그 당일은 이제 당연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즈를 붙이고 네. 수술한 다음 날에 보통 이제 병원에 오시면 병원에서 다 소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샴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스스로 하실 수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샴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식한 자리를 시원하게 문지르거나 지문으로 이제 압박을 주지 않고 거품만 올려서 부드럽게 헹궈내는 형식으로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일상생활을 하려면 스프레이를 항상 뿌리기 때문에 이런 스프레이나 왁스 이런 제품 사용을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마음 편하게 쓰시려면 2주는 참으셔야 되고요. 2주. 네, 그리고
그 이식 부위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고 위에 있는 머리만 살짝 발라서 커버할 때만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뒤에도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은 가능합니다. 모발 이식한 모발은 이제 펌이나 염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던데 그것도 이제 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뒷머리에서 하니까 맞습니다. 앞과 뒤가 이게 나오는 게 다르니까 좀 다르지 않나? 그게 맞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아시겠지만 염색이 되는 정도는 사실 모발이 굵은 사람, 가는 사람 봤을 때 가는 사람이 염색이 훨씬 잘 되죠. 그리고 색깔이 잘 나오고 굵은 사람은 여러 번 해도 사실은 색깔이 잘 안 나오는 경우 많잖아요. 뒷머리가 보통 앞머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1.5배 이상 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염색약을 쓰고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그 염색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차이가 나고요. 전문가시겠지만 보통 이제 모발 이식하신 분들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염색하려면 그 색깔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전문가분한테 디자이너분한테 말씀드려서 앞쪽 부분에 조금 더 오랫동안 약을 좀 보조를 하는 게 좋다 확인하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건 뭐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그죠? 네. 근데 조금은 편차를 두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앞 이마에 이렇게 모발 이식을 한 경우에 이 전체적인 모류랑 맞지 않게 뭐 위로 나 있다던가 아니면 옆으로 누워 있다던가 이런 좀 다양한 흐름이 있던데 이게 이제 모발 이식을 할 때 각도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건지 뭐 의사 선생님마다 이게 다른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모발을 이식할 때 우리 신모기 방식의 장점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물론 슬립 방식도 가능합니다만은 조금 더 신모기가 좀 더 정확하게 각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식한 모발의 각도는 저희가 맞출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류를 맞춰서 이식하는 쪽으로 좀 이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좀 비포 애프터 그것들을 좀 보여주시면은 제가 또 보면서 안심을 하는데. 좋습니다. 킹슨 선수의 비슷해 보이는 이제 네. 그 분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보면 이분은 양자가 깊게 들어가 있고 네. 이마가 앞쪽으로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돌출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분은 조금 더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M자가 가운데 안쪽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돼 있는. 네 맞아요. 이분은 이제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이렇게 C자 형태로 가운데가 섬처럼 남아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자 채우면서 가운데 여기를 이제 수치를 만들어서 보면 그 라인도 라인이고 모양도 잘 나와 있지만 속에 이 부분이 이제 풍성하게 밀도가 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는 나중에 이제 수영장에 가시면 머리가 물에 젖는다 하더라도 이 속이 비어 보이는 느낌은 안 날 겁니다. 이게 그냥 진짜 리얼이죠? 네. 사진으로 막 포토샵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포토샵도 안 하고요. 심지어는 보통 이렇게 시술 전 사진에서 네. 보면 이게 잔털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좀 더 이제 크게 격차를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시술 전에 일부러 면도를 해서 사진을 찍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면도도 아예 안 합니다. 사진 찍을 때. 네. 그래서 완전히 리얼이고요. 오늘 이렇게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렸는데 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솔직히 저 네. 모발 이식 하면 이렇게 올백 스타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쫙 올리고 다니고. 불가능하겠죠 그 정도? 아닙니다. 당연히 가능하고요. 아 그게 가능하다고? 진짜 올백하고 나중에 진짜 본인 하고 싶은 스타일 다 하셔도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정말 아, 그럼 무조건 해야 돼요. 길러서 당겨서 묶어다니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른 말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책임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술이 뭔가 상중하 난이도 중에 어떤 쪽에 속했는지 난이도 상입니다. 와, 저 정말 역대급으로 힘든 케이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